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4일입니다. 설을 앞두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핵 전국인데 내란죄, 내란 선동,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란죄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지 성립하고 처벌되는지 이 설명을 하는 이게 제대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있어요. 87조 제목이 내란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여기까지 끊으면은 요거를 어려운 말로 국토 참전이라고 합니다. 국토를 잘라버린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요거는 영토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토내란. 그 다음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그러니까 요거는 국헌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각 호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에 참여, 지휘. 그 다음에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다음에 살상, 파괴, 약탈 행위도 같다. 그 다음 부화수행. 그 다음에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7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내란죄는 국토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걸 말합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거. 그 다음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토 참전, 국헌 문란, 이 목적으로 폭동이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적 공모입니다. 다수가 모여서 해야 돼요. 폭동이니까. 그래서 집단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국토 참전 목적, 영토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헌 문란, 국헌 내란,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내란죄를 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이제 헌법 질서 이런 것들을 국가 내적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란죄가 언제 성립하느냐면 이제 상세히 봐야겠죠. 일단 행위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국토 참전이나 국헌 문란 등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상당수의 다수인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소수는 안 돼. 그건 폭동이 아니야,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주체를 구분하죠. 우두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언론에서 수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는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폭동을 조직, 지도, 통솔하는 자입니다. 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폭동 현장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참여자가 있죠.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보좌해서 내란 모의 과정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휘자,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통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휘의 시점은 폭동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현장에 있지 않아도 돼요. 지휘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타 중요 임무 종사자, 모의 참여자, 지휘자 이외의 자들인데 폭동 시 이제 살상, 파괴, 약탈행위, 자금 및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기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합니다. 부화수행자,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붙어서 행위를 한다. 어려운 말로 부화수행이라고 하는데, 단순 폭동 관여자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 없어요. 없고 그냥 막연히 폭동에만 참가한 거야. 그래서 폭동 세력을 확장시키거나 증대시킨 사람들을 부화 수행자, 단순 폭동 관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내란 선동자, 내란 선전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폭동이란 무엇이냐. 폭동을 일으켜야 돼. 상당수의 조직화된 다수가 저질러야지 되는 거예요. 소수가 하는 건 내란죄의 폭동이 아니에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 파괴, 방화, 약탈, 납치, 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에
평온을 교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기관만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듯이 국회만 또는 뭐 선거관리위원회만 어떤 기구나 건물 안에서만 하는 건 해서는 폭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한 지방이니까 뭐 저기 뭐 어디 뭐 서울 뭐 강북구 뭐 어디 뭐 어느 정도 그런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폭행은 이건 이제 폭행, 협박, 파괴, 방화, 약탈, 납치, 살상 이런 행위들이 의미가 내란죄에서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폭행은 사람한테만 되는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도 일체의 유형력 무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돼요. 그리고 협박은 현실적으로 진짜로 공포심을 일으킨 게 아니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이 됩니다. 내란죄 협박이. 그 다음 내란 목적으로 파업, 폐업, 시위 등에서 이제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면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거, 폭동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 파괴 이런 것들은 국헌문란, 그 다음에 국토참절이라고 하는 목적과 수단 관계가 반드시 인정돼야 돼요. 목적과 수단 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이건 단순히 개별적인 폭행죄, 협박죄, 아니면 강도죄 이런 식으로 처벌되지 내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목적 수단 관계가 돼야 돼요. 국토참전의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과 이 폭행, 협박, 파괴, 약탈, 살상 이런 것들이 목적 수단 관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알아야 되겠죠. 폭동이 적어도 그 지방의 평온을 교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되고 여기에 이르면 기수가 돼. 내란죄 기수가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못 미치고 그냥 뭐 시끌벅적했다 수준이면은 미수가 되는 겁니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란죄가 성립하면은 거기에 수반됐던 폭행, 협박, 파괴, 살상, 약탈, 납치 등은 내란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다 흡수됩니다. 내란죄 하나로만 처벌해요. 근데 살인은 내란 목적 살인죄라는 게 형법 88조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내란죄 처벌되고 내란 목적 살인죄 처벌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되죠. 아까 설명했듯이 국토참절, 영토내란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영토 곳권이 미치는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영토 곳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뭐 통치력이 미쳐야 되는데 그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원래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정부 조직의 기능을 못 미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 국헌내란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 헌법 질서를 교란할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항상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이 인정 안 되면 안 돼요. 목적하고도 수단하고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형법 91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 하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함을 말한다. 첫 번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예를 들면 상권분리 파괴시키는 것, 법치주의, 의회주의, 사법부 독립 이런 국가의 기본 조직 및 헌법 제도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국회, 대통령, 사법부, 국무회의 등 헌법기관 자체의 존속을 폐지하거나 그 다음에 전복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가. 그래서 내란죄는 목적, 그 다음에 범죄의 성질, 주체가 또 다양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고의는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국가보안법도 이런 게 있거든요.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보안법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우두머리, 참여자, 지휘자, 그 다음에 부하 수행자, 뭐 이런 것, 중요 임무 수행자,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내란죄에서는. 근데 국가보안법에 의하면은 반국가 단체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제3조에 있습니다. 3조 1항은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해요. 수계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징역,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기타는 2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2항은 타인에게 반국가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다음에 3항은 미수범 처벌이고, 4항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반국가 단체의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합니다. 2년 이상. 그 다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비 음모, 이것도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는 뭐냐면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 통솔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를 말하고, 주체의 구분과 처벌이 다 다른데 반국가 단체 구성, 가입한 자의 역할에 따라서 달리 처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는데, 요거는 기초부터 싹을 잘라 놓겠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할 것으로 준비하거나 음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그 단계에서도 바로 처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내란죄 하는데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듣고 있어요.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형법 87조 내란죄의 내용 중에서 좀 들어두면 들어두시면 이게 내란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번 비상계엄이, 그것도 판단할 수도 있는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만에 공부했는데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